자, 이번 시간에 이제 검토하실 주제, 우리 촉탁에 따른 등기. 자, 뒤에서 각하사유 관련해서 미리 땡겨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 취하라고 해서 일반적인 등기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토리를 이렇게 가야 되죠. 자, 먼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슈가 될 것이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자, 매도인하고요, 매수인 둘이 가서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 신청은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에 따르게 될 것이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단독 신청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우리가 외우지 않으면은 무조건 다 어떻다? 공동 신청이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전제에서 자, 등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기 권리자 그리고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기 신청 이런 거죠. 자, 매도인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같이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때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 매수인을 가리켜서 아마도 등기 권리자라고 불러야겠고요. 그리고 이 등에서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매도인을 등기 의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요, 등기는 공동 신청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단독 신청하는 경우 몇 개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먼저 판결 등하고 판결 등 외 원인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가십시다. 먼저 판결 등이라고 해서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매도인의 등기가 매수인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자, 먼저 매도인이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매수인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매도인으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야, 매도인, 자, 보니까 계약서 보고 등등 보니까 너 등기 넘겨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매수인 원고 승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굳이 그때는 매도인 손 잡고 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매도인이 등기를 가져가라고 매수인한테 연락을 합니다. 근데 매수인이 등기를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권리를 취득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취득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세법이랑 같이 관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십시다. 그리고 5월 한 5월 2일경에 잔금까지 다 치른 상태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매도인은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등기를 넘겨주려고 얘기합니다. 근데 돈은 줘놓고 나서 자, 이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 등기 신청에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세법에서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소유한 사람이 어떻다? 바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6월 2일 날 등기를 받고 싶은 거야. 6월 2일 날 등기를 받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 최소한 그의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게 되죠. 그래서 매수인이 등기를 안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 이때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괜히 재산세 내느니 빨리 소송을 통해서 등기를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뭘 주장을 할 수 있다고요? 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가져가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걸 이제 해서 원고가 승인이 되게 되면 이때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굳이 상대편이랑 같이 갈 필요 없이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하나가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문제 등기 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효 10년에 기본적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소송 제기해놓고 이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마음이 편한 거야.
아무 때고 내가 등기 신청하면 되니까 그래서 잊어버리고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다 보니까 10년이 경과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효가 소멸돼서 소위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예, 근데 우리 판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규정을 판례에서 이렇게 판시를 하게 되냐면 어차피 10년 지나게 되면 또 소송 제기한단 말이에요. 또 소송을 제기하면 또 승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10년 지나도 어떻다? 바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갑시다. 가장 기본적인 명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자, 바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것. 10년 지나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하나만 더요. 자, 그러면 패소한 사람은 그 판결에 근거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매도인이, 자, 매수인이 있고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 있는 산에서 매도인 등기를 넘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얘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재산세를 지금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은 자기가 재산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승소만 해놓고 지금 당장 뭐 할 거 아니니까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자 재산세 안 내려고 등기를 안 가져갑니다. 이제 거꾸로 역전이 돼서 아예 등기를 안 가져가고 있는 거야. 한 해 지났어요. 올해도 재산세 내기 싫어? 그리고 또 등기를 또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반대편 패소했던 사람이 자 이 판결에 근거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냐 단독으로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또 자기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매수인한테 등기를 가져가도록 가져가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리합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이야. 근데 실제 시험에 다뤄지는 영역은 10년 지나도 승소한 자가 어떻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 대응에서 승소한 자가 등기 신청 단독으로 안 하고 있으면 그 판결들을 근거로 해서 패소한 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서 시험 문제에서는 10년 경과가 되면은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틀리게 뽑아주거나 또는 패소한 자도 그 판결에 근거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주거나 두 가지 형태. 그래서 다시 갑시다. 법적으로는 되게 간단해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단순화 시키면 승소한 자가 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10년 지나도 자 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것이 뭐라고요? 바로 패소한 자는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소위 이게 이제 이행 판결, 일반적인 판결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이슈가 출제 이슈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성 판결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 자 민법 187조에서 공부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187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자 상소,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형성 판결을 얘기합니다. 다시 공유라는 개념 가볼까요? 이 공유라고 하는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권자에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고요. 또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는 것이 공유 관계, 법률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갑이 50% 지분, 을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야, 이제 각각 단독 소유하자라는 취지로 분할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받은 법원에서는 판사가 판단하는 거야. 야 50대 50이고 이게 3평인데 토지 모양 등등 들어봐서 야 갑이 500평 이쪽 요렇게 너 갖고 나머지 을은 요거 가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판결의 경우는 뭐라고요? 판결의 경우 공유물 분할 판결과 같은 형성 판결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 당연히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다시 갑시다. 우리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다라고 할지라도 매수인 뭐래요? 등기를 가져와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과 같은 형성 판결에 있어서는 아직 등기 명의를 바꾸지 않더라도 이미 어떻다 바로 소유권을 각각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가는 거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사안이고, 그래서 내일 1000평짜리 토지를 법원에서 500평 나눠 가져라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명시도 도면도 그려주겠죠, 판사가. 그러면은 따로 이 등기를 안 하더라도 어떻다 각각 단독 소유 형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승소한 자뿐만 아니라 패소한 자도 당연히 어떻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소유권 보존 등기와 유사한 개념이죠. 개념상. 그래서 이미 몇 개 확정이 됐으니까 굳이 상대편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때는 승소한 자, 패소한 자 역시 각각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시 갑시다. 앞에서 이행 판결이라고 해서 소유권을 넘겨줘라 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이때는 승소한 자만 그 판결에 근거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비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사가 야, 이건 이쪽은 이쪽 한 평 중에 이만큼 너 거고 이거 나머지는 제 거야 라고 예를 내려주게 되면 승소니 패소니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이미 법원의 판사에 의한 판결에서 이미 무슨 문제가 확정이 돼버렸다. 소유권이 확정이 됐으니까 그걸 외부에 단순히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 신청을 하게 될 텐데 이때는 승소한 자, 패소한 자 모두 어떻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 출제빈도 좀 떨어지는 영역이 형성 판결이 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개념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판결은 아닙니다. 근데 법원의 명령이니까 제가 묶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라고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판결 등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자, 우리 보십시다. 앞에서 공부할 때 가압류 등기라든가 가처분 등기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법원이 촉탁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외우셨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고요. 그럼 이게 가처분 같다고? 그러면 이게 마치 법원에서 촉탁을 하는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시 갑시다. 갑이 매도인이 됩니다. 자, 을이 매수인이 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사연을 얘기해 3개월 후에 등기 넘겨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갑이라는 매도인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고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다?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때 뭘 한다고요? 가등기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고, 또 앞에서 홍보했던 것처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자, 가등기는요,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일까요? 하면 당연히 공동 신청입니다. 따로 얘기하면 무조건 공동 신청이라고. 아니,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같이 가야지 혼자 가서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건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신청을 가야 돼요. 근데 매도인이 가등기에 해준다고 말만 하고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 가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발생합니다. 그때 가등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도인이 협조하면은 공동신청하면 될 것인데 법원한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합니다. 매도인이 나한테 가등기 해준다고 말만 해놓고 아직도 가등기를 안 해주고 있다. 매매계약서 다 첨부해가지고 법원에서 나에게 내가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이라는 개념이야. 그 법원을 보니까 가등기 할 수 있네 라고 판단되게 되면은 뭘 한다고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것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은 이 가등기 권리자, 매수인은 매도인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법조문 보면 이런 식이에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가 묶어서 자, 원래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한다?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손 잡고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돼야 되는데 자, 먼저 이행 판결 받게 되면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승소한 자가 어떻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자, 그랬을 때 출제 이슈가 된 것은 10년 지나도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패소한 자는 어떻다? 등기 신청 단독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승소니 패소니 개념 자체가 이제 없어집니다. 법원의 판사가 선거서 이 땅은 네 땅, 이 땅은 제 땅 이렇게 정해주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그냥 단독으로 승소 패소를 따지지 않고 자, 단독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가등기 신청도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매도인이 가등기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다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출제 기술상 가처분이라는 말만 나오면 느낌상 촉탁하거든. 가처분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마치 촉탁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 이때는 법원이 등기를 촉탁한 데 이렇게 던져주게 되면 느낌이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이 가처분 등기와 같이 착각할 수 있는 것. 다시 가처분 등기는 바로 법원에서 촉탁합니다. 가압류 등기도 법원에서 촉탁합니다. 그러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은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소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판결 등 관련해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결 외 원인으로서 판결 등 외 원인으로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등기는 기본 권리 구조가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주로 예시하는데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공동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중에는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등이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등기의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할 때 기입등기라는 개념이 있다고 쳤었고요. 그리고 기입등기에 대응해서 뭐가 있었냐면은 목적물 자체가 멸실되게 되면 3층짜리 건물이 있었다. 이 목적물 자체가 3층짜리 건물이 다 녹아내려 버렸다. 그러면 그 등기 폐쇄해야 될 겁니다. 그때 뭘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멸실등기를 신청한다. 멸실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누굽니까? 없어요. 그냥. 기존의 등기 명의인만 있을 뿐이지 상대편 등기 의무자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멸실 등기는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당연히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같이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3층짜리 건물인데 어떤 이유로 4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후발적 불일치죠. 실체 관계는 4층인데 등기부 표제별은 3층으로 되어 있다. 4층 바꿔줘야 되죠. 자, 이걸 우리가 변경 등기라 부릅니까? 경정 등기라 부릅니까? 변경 등기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3층에서 4층으로 늘어난 걸 보여주는 거니까 바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는 얘기를 하죠. 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 건물 죽었다고 해서 없어졌다고 해서 멸실 등기 단독으로 신청하겠죠. 그 다음에 내 건물이 3층에서 4층으로 증축이 됐으니까 이것도 그냥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도 당연히 같이 갈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이때는 단독으로 등기를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자, 하나만 더. 자, 우리 변경 등기 중에서 그런 거 있었죠.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주 등기로 처리한다 이라고 했었고, 자, 우리 등기부 앞에서 몇 개 볼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성춘향, 홍길동,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됐습니다.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신청해야 될 겁니다.
어떤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역시 이것도 어떠사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해야 될 겁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역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할 겁니다. 예, 이런 경우는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거죠.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다. 이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이제 요거 그래서 지금 판결 등 외 원인 중에서 멸실이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등은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건 출제빈도가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슈가 될 게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뒤에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등기부를 만드는 과정을 가리켜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겠죠. 토지를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럼 새롭게 토지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토지 대장 혹은 임야 대장의 신규 등록이라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신규 등록이 있게 되면 자 대장상,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최초 소유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토지 대장 등본을 띄워와서 이거 등기부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고 해서 권리를 따로 잃게 되는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된다. 이렇게 소리를 잡아가는 거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라는 것을 가지고 주로 장난을 치죠.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게 등기하고 권리 관계가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불일치한다. 그럼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경우가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데 했다. 그러면 그때 어떻다? 말소 등기 신청도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이런 스토리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당연히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속,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문제 구성할 때 법인의 합병을 예시하기도 하는데, 혹시 지문에 법인의 합병이라는 것이 나오면 상속과 똑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고, 자, 가십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피상속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상속에, 우리 민법 187조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거 있었죠.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다만 나중에 처분을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삼는 것이, 자, 상속이라고 하는 거, 아버지 한 명 있었고 아들 하나 있었다 하십시다. 다른 상속인은 아예 없다고 전제하고요. 원래 등기 신청은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얻게 되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굳이 단수 도식화시키면 피상속인,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죠. 피상속인은 권리를 잃게 될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 상속인은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그런 구조로 보는데, 문제는 돌아가신 분을 손잡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것이 수용, 공용징수와 수용이라는 개념이 같은 개념이 되게 되는데, 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자, 단독으로 기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십시다. 상속, 공용징수, 이 두 가지는 뭐라고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그 외에 신탁 등기라는 게 나중에 나올 텐데, 수탁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해서 이건 나중에 따로이 공부하실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등기 신청, 판결 등은 아까 한번 봤었고요. 판결 등 외 원인에 따라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건물이 무너져버렸다. 멸실 등기 되겠습니다. 혹은 자, 증축을 했다. 그러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가 되게 됩니다. 등기 명인의 주소가 바뀌었다. 그러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되게 됩니다. 이건 논리 구조상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자, 한편, 자, 처음으로, 자, 이 대장에 등록이 된 후에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 그 과정, 이걸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의무자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상속 등기도 등기 의무자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이 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빠르게 권리를 잃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수용까지 상속, 수용, 그리고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은 어떻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것은 상속과 그다음에 수용이 주로 이슈가 될 테고,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은 자, 당연히 논리구조상 함께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해서 요 정도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이 이루어져 있어 약 2년 정도, 3년 정도 한 문제 구성하는 게 단독 신청의 사례. 근데 미리 하나 힌트 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는데요. 자, 상속에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 유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은요, 이런 거죠. 보통 법정 상속을 우리가 상상하면 좋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별 말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민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민법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다? 이때는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단독 신청. 근데 유증은 이런 논리 구조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지금 돌아가시는 분이, 야, 내가 죽은 말이야. 내 재산 중에 만약에 50%를 사회 어떤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유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유증이 있게 되면, 유증은 자, 지금 자, 이런 유증,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 유언 집행자, 보통 변호사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언 집행자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언 집행자와 수정자, 받는 사람이 어떻다?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해서 나중에 그렇게 헷갈리는데, 상속 단독 신청은 대충 이해가 돼요. 근데 유증은 항상 변호사가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증은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이거 나중에 두 개 비교하는 게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기본적인 골격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이라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 논의하게 될 것이 대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듣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 포괄 승계인 얘기 정도 하나가 이슈가 되게 될 텐데, 먼저 앞에서 우리가 건물이 멸실되게 되면 어떻다? 멸실 등기 단독으로 신청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자, 다 이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를 신청을 안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좀 피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토지 소유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등기부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불편하잖아요. 땅 거래하고 이럴 때도. 그래서 자, 이때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멸실 등기 1월 이내 하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대위에서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제인데 큰 이슈 안 돼요. 그나마 이제 이슈가 이렇게 포괄 승계. 요것만 시험지문에 주로 구성이 됐죠.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자,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 그 밖에 포괄 승계가 있을 때 상속인 등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요건 미리 하나 알고 가십시다. 자, 이렇게 갑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 되게 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갑이요. 자, 청약을 합니다. 내 토지를 이렇게 사라라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 편지를 받은 자, 을이라는 사람이 좋아, 당신 토지를 이렇게 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청약해놓고 도달한 상태에서 누가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뭐 알든 모르든 간에 을이 승낙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면 갑하고 을이 지금 매매계약이 성립이 된 상태입니다. 매매계약이 성립이 됐으면 을은 대금을 갑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테고 갑은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데 지금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바로 상속인이 대신 어떻게 한다?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상속인의 바로 대위 신청이라고 해서 시험에는 아주 많이 구성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다시요. 자,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즉
계약이 이미 성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등기 권리자가 상사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등기 의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를 대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거꾸로 있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승낙을 하는 사람이 승낙을 해놓고 그럼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 전에 등기 넘겨받기 전에 사망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면 이 상속인이 기존 매도인한테 뭘 넘겨달라고 할 수 있다? 등기를 넘겨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양쪽 다 결릴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소위 대위 신청 중에 하나의 이슈인데 큰 의미는 없고, 역시 신탁에 관한 등기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위 신청 보셨고요.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고 뒤에 등기 신청 취약까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가야 되죠. 등기 신청은요, 기본적으로 등기 관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그런데 자, 경우에 따라서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 등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이행 판결,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라라는 판결이 돼서 승소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혹은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인이 등기를 가져가지 않게 되면은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매수인은 등기를 받아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어떻다? 역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이 시리즈로 10년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패소한다는 그 판결의 근거에서는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논의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성 판결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승소자, 패소한자, 소위 공유물 분할 판결에 있어서는 승소한자, 패소한자 불문하고 당연히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원래 이제 가등기라고 하는 것도 공동 신청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어떻다? 가등기 단독으로,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판결 등에 관한 쟁점, 판결 등 외 원인에서 멸실 등기부터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이건 누구랑 같이 손을 잡고 가고 싶어도 갈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 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 신청, 소유권 보존 등기도 당연히 단독 신청,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신청도 단독 신청, 그리고 상속도 이슈가 됐었죠. 상속, 돌아가시면 손 잡고 등기소 갔다 가십시다. 요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등기도 단독 신청, 이런 것들이 단독 신청의 주요 이슈. 수용도 단독 신청에서 상속 수용을 묶어서 가는 게 좋고요. 그럼 대위 신청 중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 이때 상속인이 어떻다?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요 이슈.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주제가 등기 신청에 대응해서 취하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좀 디테일하게 가야 될 주제인데, 일단은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한 개 부동산에 관한 신청서. 이걸 이제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하나면 신청서 몇 개? 한 개. 건물이 하나면 당연히 신청서 한 개. 그런데 요건 뭐 그렇다 치고요.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건데 공동저당. 우리 물권법 공부하실 때 기억이 나려나 모르겠습니다.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거 이런 예를 들었었죠. 단독주택, 시골의 단독주택을 생각을 해달라. 그래서 토지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건물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채권 회수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을 묶어서 저당권 설정하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원래 신청서, 하나의 등기 신청서, 신청 정보에는 하나의 부동산만 표시가 되라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저당을 잡는 경우에 이때는 굳이 두 개를 나눠서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의 신청 정보로 바로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문장으로 보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일괄해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이게 공동저당이라고 해서 역시 물권법이랑 관련되어 있고요. 굳이 외운다면 일괄해서 제공할 수 있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일괄 신청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 한 3개 부동산을 묶어서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담보가치가 2개만 충분하다라는 게 나중에 대충 의견 합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뺄 수 있겠죠? 예, 그게 바로 취하,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일부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네. 등기 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신청했어요. 그럼 바로 현실에 몇 초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며칠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이 밀려 있을 때 해서 이렇게 여러 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등기소에 연락해 보니까 아직 등기 실행 안 됐대. 일이 밀려서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기가 실행되기 전에 그 중에 일부 부동산을 빼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일부 취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했을 때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그 등기 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자, 굳이 해석하면 자, 기본적으로 일괄해서 신청한다라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어떻다? 일부 취하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논리로죠. 다만 많은 출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얘기. 이 정도가 등기 신청으로 취하 등에 관한 주제고요. 잠시 끝났다가 신청 정보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